피모크는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가 특허 출원한 미래 교육법입니다. 피모크는 무크의 단점을 보완한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힘든 이들에게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피모크2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코스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Uncommon Sense Teaching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바바라 오클리, 트랜스 제노스키, 베스 로보스키 세 분의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주차로 진행되고 있고요. 먼저 첫 주차인 모두를 위한 능동적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장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뇌의 기본 구성 요소인 뉴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뇌에는 무려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바로 우리 은하계 전체 별의 숫자만큼이나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뇌는 천상의 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뉴런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은 장기 기억에서 뉴런 사이의 연결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뉴런을 통해서 바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 장기 기억과 작업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우리 뇌 겉표면에 있는 약간 주름진 부분인데요. 바로 이 신피질에 해당합니다. 이 신피질을 폈을 때 어, 디너 냅킨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우리의 뇌는 얼마만큼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무려 1000조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조 바이트, 저도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바로 해변과 사막의 모든 모래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는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검색 연습, 인출 연습, 회상, 다시 읽기, 반복 등을 통해서 연계를 강화할 때 장기 기억에 많은 정보가 저장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저장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작업기억입니다. 작업기억은 기울어진 판에 비유합니다. 판이 기울어져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 평균적으로 한 번에 4개 정도의 목록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업기억은 우리 뇌 전면부에 주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어느새라도 바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뇌 속에 4발 달린 문어가 마치 저글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자주 쓰고 있는 읽기나 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업 기억의 속임수에 자주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내가 완벽히 기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험지를 받게 되면 잊어버린 경우를 아마 종종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작업 기억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검색, 인출, 회상, 다시 읽기, 반복 등을 통해서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두 이 작업 기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목록을 저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6개 이상 아니면 2~3개밖에 기억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유형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작업 기억의 능력이 높은 학습자를 레이스카 유형, 바로 경주형 학습자라고 하고요. 작업 기억이 다소 떨어지는 학습자를 하이커형, 바로 등산형 학습자라고 합니다. 경주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작업 기억이 높습니다.
그래 학습 속도가 빠르고 상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다 보니까 흐리게 보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과 큰 기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등산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이 낮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종착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어렵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 어떻게 하면 능동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모두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집중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이것은 여유, 휴식도 주지만 요점 정리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이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쓴 것을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연결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 학습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스캐폴딩 또는 비계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 비계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발판을 바로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유형에 맞게끔 이 발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경주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 질문이나 복잡한 자료 만들기, 또 자신의 문제와 과제를 구하는 요청함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반면 등산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나 문제를 작고 쉬운 단계로 나눠주고요. 다양한 난이도의 질문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신대 미래교육 리더십을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병기 교수님은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래의 교육이란 학습자의 잠재된 것을 끌어내야 미래의 생활을 대응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잠재된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학습자가 어떤 유의 학습자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고요. 1000조 바이트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천상의 뇌에서 잠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학습자인지 알아내고 그들에 맞는 스캐폴딩, 비계 교육을 통해서 그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 학습자인가요? 저는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등산형 학습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